매주 금요일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골목길 민생 현안과 그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민생의회. 오늘은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의원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이상원 의원입니다. 네. 제가 보통 의원님들 들어오실 때 다른 게스트분들도 그렇지만 문을 열고 딱 들어오시면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의원님 문 열고 들어오시는데 잘못 들어오신 줄 알고 제가 앉아서 가만히 쳐다봤어요. 처음에. 야구 선수인 줄 알았습니다. 뵙고 진짜 딱 들어오시는데 연예인 아니면 야구 선수. 오늘의 기후 잘못 오셨구나. 다른 스튜디오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쳐다봤는데 도의원님이셨어요. 참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지금 OBS 라디오 유튜브에서 OBS 라디오로 검색하고 보시면요. 보이는 라디오로 이상원 의원님 볼 수 있습니다. 의원님 고양시에 대해서 지금 퀴즈 참여하신 분들도 다들 이렇게 번듯한 자랑들을 해주셨는데 고양시에 대한 자랑을 조금 더 해주신다면요. 지금 뭐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사실 네. 고양시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공호수 최대 규모죠. 거의 호수공원이 가장 예쁘고요. 네. 그리고 또 호수공원에서 다양한 또 어떤 볼거리들을 제공해 주는데 노래하는 분수. 노래하는 분수대. 네, 맞아요. 굉장히 예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문화시설들이 좀 잘 돼 있어가지고 뭐 킨텍스에서 다양한 뭐 박람회나 뭐 애견 축제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방송국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거기 네. 방송국 JTBC, 뭐 EBS, SBS.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원래 뭐 한류 문화의 어떤 그런 컨텐츠의 산업의 어떤 단지로 만들려고 했대요. 그래서 거기가 한류월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런 고양시의 도의원님이십니다. 그 첫 번째 의원님께 여쭤볼 게 어떤 관련 조례를 추진 중이라고 저희가 들었는데요. 최근에 잇따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전기차 충전 시설과 주차 시설의 안전성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또 그래도 전기차를 탄소 절감을 하려면은 앞으로 또 계속 더 많이 사용될 차량이긴 하잖아요. 추진 중이신 조례가 어떤 조례일까요? 좀 깁니다. 이게 경기도 환경 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네. 지금 전기차들이 보급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또 요즘 화재도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전기차가 보급되고 충전시설은 늘어만 가는데 이게 화재가 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안전시설들은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이 사실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대원들이 출동하면 전기차 하부에 이 상방향 스프링클러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상방향 급수 장치를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질소포를 덮고 그 안에다 물을 막 넣어가지고 이 화재를 진압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한 1시간 반 정도를 꺼야지 불이 잡힌대요. 그런데 지하 주차장 같은 데는 불 나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차 충전 시설 옆에 질소포를 비치한다든지 그리고 상방향 스프링클러를 뭐 의무화할 수는 없어요. 아직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권고하는 정도의 사항으로 넣고 그리고 경기도 소방에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경기도 소방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기차가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진 못합니다. 몰라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화재 안전 예방 캠페인 같은 영상들을 좀 제작해서 우리 QR코드 찍으면 전기차 화재 구역에 좀 크게 설치해서 QR코드 누르면 좀 들어가서 우리가 화재 대응 매뉴얼을 좀 볼 수 있도록 네네. 그런 활동들을 좀 해달라라는 지침들을 좀 넣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조례인데 지금 말씀 중에 행안부 지침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조례안이 먼저 나오다 보니까 그 스프링쿨러 네. 아래에서 위로 쏘는 그 스프링쿨러를
강제 조항으로 의무 조항으로 할 수는 없었다 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네요. 경기도에서 행안부 지침보다 먼저 조례안이 나온 거네요, 지금. 맞습니다. 지금 사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경각심은 계속 있지만 그렇죠. 사실 이게 상방향 급수 장치도 사실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그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안에 따라서 행안부 지침이 앞으로 빨리 좀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환경 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금 정말 필요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의원님 골목길 민생 이야기하면 고양시에서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네네네. 보고 듣고 느끼는 현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맞습니다. 이야기를 보통 많이 들으시나요? 요즘은 고양시가 기업을 유치하기 힘든 구조거든요. 수도권 규제에 묶여 있어서. 그래서 사실 고양시를 좀 아시는 분들은 고양시 가면 어디가 제일 번화가일까라고 했을 때 라페스타를 많이 맞아요. 이야기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그 라페스타가 폐점을 많이 해가지고요.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워낙 그 상인분들이 힘드시니까 또 맞습니다. 그리고 또 고양시가 이런 관광 산업을 조금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맞게 저희도 좀 소상공인 분들과 좀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이 요즘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사실 뭐 고양시 애니골 제 지역구에 있는 거는 애니골이라는 그 골목 상가들이 쭉 있습니다. 맞아요. 옛날에 백마역 근처에서 어떻게 아세요? 거의 백마역 근처 카페나 한 20년 동안 유명했습니다. 옛날에. 네. 그래서 그 애니골도 마찬가지로 요즘 손님들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듣고 있고 요즘은 또 최대 화두가 있어요. 저희 장항동에 이제 K 컬처밸리 K컬처밸리요. 지금 경기도가 또 일방적으로 협약 해제를 발표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 우려하고 걱정을 하고 있고 또 분노를 표하시기도 하시고 지금 이렇게 이 현안이 가장 큰 지금 고양시의 현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고양시 안에서 활발하게 일어난 산업이 지금 딱히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상권이 죽고 네. K컬처밸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대하고 있었던 건데 지금 협약이 해제돼서 네, 문제가 맞습니다. 되고 있다. 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면 좋다고 보시나요? 일단 상권이 죽은 건 사실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네. 네, 그거 맞는데 예.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양시가 기업 유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맞아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다 힘들긴 하지만 조금 더 힘들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진짜 파주하고 비교해도 고양시에 기업이 없어요. 그렇죠? 네, 파주에는 LG라도 있는데 네. 저희는 없어서 그래서 경제 자유구역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경제 자유구역이 빨리 추진이 돼서 그래서 좀 기업을 이 수도권 규제를 좀 완화하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어야 네. 저희 고양시에도 좀 미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또 K컬처밸리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좀 공사가 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좀 하는 게 가장 큰 지금 미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상권이 죽고 산업이 없는데 무언가 건설을 계속하는 건 부담스럽고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 의원님은 그럼 K컬처밸리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게 일단은 시급하다. 왜냐하면 기업을 유치하지 못한다면 관광객이라도 유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네. K컬처밸리는 어쨌든 대규모 공연장을 짓기로 했던 것이고 네. 그럼 킨텍스와 더불어서 또 국내 최대의 K-팝 공연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연간 한 2천만 명 정도의 방문객을 기대했던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주변 상권이 발달할 거고 또 고양시에 왔다가 거기만 놀다가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고양시에 그렇죠. 또 관광 명소가 있다 하면 아까 뭐 애니골에 뭐 20년 동안 유명했던 카페 네, 있다고 갈 수도 하셨잖아요. 있고. 그렇게 해서 또 갈 수도 있고
그런 그러네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되면은 DMZ랑 연결해서 또 관광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파주, 김포 또 너무 놀거리가 많거든요. 많으니까. 네. 근데 경기도에서 이걸 지금 해제하려고 하는 거는 뭐가 가장 큰 막 걸림돌일까요? 사실 그 시행사와의 어떤 협의점이 안 맞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예전부터 이 행정 절차에 대한 그 CJ 측의 어떤 불만이 있었고, 그리고 경기도는 그거는 우리가 법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다라는 부분들을 좀 고수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둘이서 이게 계속 협의가 안 되다가 결국에는 경기도가 사업 해제까지 발표하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이거 길게 설명하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그럼 아주 짧게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일단 지금 그 K컬처밸리 자체가 2006년도에 그 지구 단위 계획이 된 거기 때문에 네. 그 지구 단위 계획을 지금이라도 좀 변경을 하자. 그래서 CJ랑 어차피 협약은 해제가 됐으니까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조금 변경해서 그 공연장 부분 있어요. CJ가 지금 짓다가만 네. 실제로 지금 골조가 올라와 있는데 그거 방치하면 흉물스럽게 그렇죠.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거기만 공연장으로 그냥 민간한테 어차피 CJ가 공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네. CJ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좀 쪼개서 새로 지구 다시 단위 전하더라도. 지구 단위 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거를 뭐 우리 지사님 말대로 뭐 공영 개발을 하든 민관을 하든 그거는 상관없다. 그런데 지금 17%나 이미 공정이 올라가 있고 골조가 다 올라간 상태에서는 하던 시행사가 마무리를 짓는 게 저는 맞다. CJ에서는 이번 협약 해제로 인해서 소송도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빠르게 좀 추진해 줬으면 한다라는 네.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고양시에서 K-팝 공연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 경기도 올 하반기 경기도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해서 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네네. 이런 지역 현안도 있고 하니까 네. 의원님 생각하실 땐 어떤 분야가 제일 시급하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경기 패스나 뭐 이런 교통에 대한 복지 정책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급성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도 지금 소상공인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곳에 어떤 대출 한도도 조금 늘려줘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들과 그리고 저희 민생에 관련된 뭐 K패스나 아니면 급식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좀 시급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을수록 흥미진진하네요. 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매주 금요일 골목길 민생 현안과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민생의회. 오늘은 고양시의 이상원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5부에서 계속 이어가 볼게요. 매주 금요일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골목길 민생 현안과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민생의회 이상원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4부에 이어서 인터뷰하면서 제가 가장 궁금했던 질문입니다. 네. 아까 의원님 스튜디오 문 열고 들어왔을 때 잘못 오셨구나 한 것처럼 진짜 외모를 딱 보셨을 때 정말 야구 선수나 아니면 야구 선수 출신 연예인 같으세요. 근데 지금 정치를 하고 계시잖아요. 중간에 금융권에서 일도 하셨다고 하고 네. 아까 저랑 쉬는 시간에 얘기하실 때 방송이 너무 노련하십니다 했더니 유튜브에서 직접 방송도 하신 적이 있고 스타트 기업을 운영하셨던 거죠. 이 일련의 과정을 저희에게 좀 차근차근 말씀을 해주세요. 야구부터. 야구는 지금 명함을 보니까 충암고등학교 나오셨다고 했는데 여기가 야구부 유명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충암고 야구부? 네. 제가 충암 초중고등학교 나왔는데요. 네. 충암 초중고에서 이제 야구를 했어요. 그러면 12년 동안 하신 네, 거네요. 한 12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네. 저희가 동대문 야구장에서
동대문 야구장 마지막 경기를 했어요. 아, 고교 야구 네. 봉황배 한 거요. 네, 마지막 봉황배. 네, 마지막 아. 봉황대기 결승전에 저희가 우승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동국대학교로 진학을 했는데 대학교를 가서 다쳤어요. 아, 허리를.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제 야구를 그만두는 상황까지 왔었거든요. 그렇게 와서 뭐 할까 이렇게 막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친구들은 이제 막 프로 가갖고 이제 막 벌써 막 계약금도 한 1, 2억씩 네, 받고 가고 네, 그리고 돈을 벌잖아요. 네. 그 돈을 빨리 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 그때 이제 창업을 하자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노는 것도 좋아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파티 이벤트로 한번 돈 좀 벌어볼 수 있을 것 같다. 파티 이벤트. 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시작한 게 이제 파티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홍대에 있는 조그만한 클럽을 빌려가지고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네. 티켓을 2만 원씩에 팔기 시작했죠. 그때 뭐 얼짱들 이런 게 유행이었어요. 얼짱 네. 뭐 이런 게 유행이었는데 그때 얼짱으로 유명하신 분들을 제가 패션쇼로 쫙 세우고 그다음에 인터넷 쇼핑몰 있잖아요. 거기서 광고비를 또 후원받아가지고 그래서 행사를 진행했는데 그 하룻밤에 제가 3천만 원을 벌었어요. 와. 현금으로. 와. 그래서 이제 그게 사업의 첫 시발점이 됐고 네. 그 일을 이제 계속 학교 다니면서 사업을 하다가 이제는 좀 뭔가 여태까지 했던 야구를 다시 이 전문성을 살려서 뭔가를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자세 분석 솔루션이라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자세 분석 솔루션을 만들어서 그걸 앱으로 출시를 했었죠. 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리틀 야구 단들이 있잖아요. 네. 리틀 야구가 그때 제 기억으로 한 132개, 140개 정도 팀이 됐는데 전국에. 네. 그래서 전국의 그 팀들에 저희 솔루션 납품을 했었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온라인에서도 이제 코칭 시스템을 조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운영하다가요. 그러다가 이제 투자도 많이 받고 그렇게 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2살 때인가 23살 때 처음 이제 투자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 하다가 어느 순간 어느 경지까지 가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경험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대학생이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현타가 오기 시작한 거죠. 어떤 현타가 왔을까요? 야, 여기서 투자금 받은 건 이미 개발비로 다 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출을 올리고 있어서 한 달에 그래도 저희가 3, 4억씩은 했거든요. 네. 근데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매출이 오르지 않고 그러면 여기를 더 뛰어넘으려면 뭔가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당시에 제가 스마트 프로덕트 핸드폰이랑 연결해갖고 우리 워치처럼 네.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막 투자자들 또 찾아다니고 막 이러면서 했는데 투자도 갑자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되고 이게 매출도 더 이상 오르지 않으니까 여기서 빠져나가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다행히도 저희한테 투자해준 회사에서 저희가 만든 아이템을 그냥 그대로 인수하고 사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거기서 탈출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대학생인데 막 제가 빚도 뭐 신용보증이나 기술보증재단에서 또 대출도 받아가지고 아직 이제 정상 친구들은 다 학생이었지만 저는 사업하면서 막 대출 빚도 지고 막 이러니까 부담이 막 계속 오는 거예요, 심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때 회사를 팔고 그리고 이제 취업전선에 들어가서 또 금융권에 잠시 들어갔다가 네. 그랬다가 다시 사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광고 회사를 운영을 했죠. 또 네. 이어서. 그러고 있다가 제가 이 창업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창업을 계속 하라고 우리 대학생들 창업하세요. 청년들 창업하세요. 정부에서 사실 많이 독려를 하죠.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멘토링 받고 쭉쭉쭉 가는 건 맞는데 사업이 안 됐을 때 그리고 그 대학생들이 사회 진출하기도 전에 창업하려다가
빚지는 경우 저처럼 네.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는 아무도 구제해줄 방안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내가 정치권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정치권 들어가서 이게 저는 행정의 무능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사업자들한테 지원금을 정부 지원 조달을 해준다고 해놓고도 네. 그 정부 지원금 받으면 그 몫에 대해서만 쓸 수 있어요. 마케팅비로 처음에 얼마 쓰겠다, 뭐 상품 개발로 얼마 쓰겠다 해놨던 그 비율만큼 정확하게 맞춰갖고 또 써야 되는 그런 문제 인식도 있었고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정치권에 도전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게 이제 시기적으로 잘 맞아서 이렇게 이번에 경기도의회에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문을 권유를 하셨던 건가요? 주변에서 한번 아니요. 정치를 해봐라. 제 원래 목표에 40대쯤에는 네. 30대 돈 열심히 벌고 네. 그리고 40대쯤에는 한번 이 정치권에 도전해봐야겠다 네, 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원래부터. 예. 네. 그래서 한번 정치에 도전을 하자 하고 네. 이제 출마를 하셔서 당선이 된 거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공천받고. 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야구를 12년 동안 하셨겠지만 대담하고 용기가 있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대개는 허리를 다치면 기가 꺾입니다. 네. 그래서 한 몇 년 집에 있습니다. 나을 때까지. 근데 허리 다치고 야구를 할 수 없게 됐는데 친구들은 프로 가네. 그럼 나도 돈 벌어봐야지. 그리고 이제 이벤트업이나 사업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사업하다가 잘 안 돼도 대개는 출구 전략을 못 찾고 끝까지 갑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출구 전략을 써야겠다 하고 팔고 나오신 거잖아요. 그거는 그 회사 그렇게 마지막에 팔았을 때는요. 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한계다. 이게 내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이게 지금 현 내 역량에서는 이게 마지노선이다. 내가 여기까지다. 네. 내 사업 역량이 현재는. 그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게 한계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네. 정말 그러면 많은 경험을 하고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된 다음에 정치를 시작하신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굉장히 재밌는데 이 얘기를 사실 5부 끝날 때까지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겠죠. 민생의회니까 할 수 없이 이 나머지 얘기는 나중에 또 듣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청년 수석 겸 대변인으로 임명이 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MBTI 프로필에 보니까 ENTP다. 네. 이 MBTI가 뭔지 모르는 분이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종의 심리 분석인데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문항을 체크해서 나중에 보면 너는 뭐 내향적이야, 외향적이야 하고 나오는 건데 의원님은 ENTP면 일단 외향성, 네. 직관력이 있고 사고를 중심으로 하면서 사람들을 막 판단하기보다는 포용하는 게 큰 P라고 해석이 되는데 뜨거운 논쟁을 즐기는 변론가, 발명가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진짜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사업하신 과정을 쭉 들어보니까 발명가형이 맞다 싶은데 청년 수석 겸 대변인 임명되시고 나서요. 청년들한테 필요한 정책을 반영할 때 본인의 경험이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게 어떻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지금 제가 의회 들어와서 의정활동하면서 네. 여태까지 제가 했던 그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그랬을 있어요. 것 되고 같아요. 있고 예. 요즘 뭐 청년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 경기도에도 창업 정책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정책들을 제가 봤을 때 과거에 했던 그런 경험들이 이거는 좀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공무원들이랑 좀 토론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현재 경기도 정책에 반영을 시켜달라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직접 창업해서 해보셨으니까 네, 이게 네, 네. 탁상 행정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어디를 지원해야 될지 가려운 데를 알고 계시겠네요. 네. 그래요. 저희 피보 브라이슨의 노래 듣고 또 이어가 볼게요. 그 경기도 의회에 딱 들어가셨을 때 이것만큼은 내가 꼭 하겠다 공언하신 공약이 있었을까요?
처음에 의회 들어올 때 제가 아무래도 창업을 했었다 보니까 네. 이 창업 지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소상공인분들 지역에 많이 힘드시잖아요. 네. 근데 자금 조달하실 때 뭐 대출이나 이런 거 받으실 때 정부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신용 등급과 굉장히 또 신용 등급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네, 네. 그래서 그 기준을 좀 완화하고 싶었고 실제로 그 기준을 조금 완화했고 우리 신용보증재단이나 뭐 이런 곳에서 네.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또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직접 경험하셨던 어려움이 반영이 돼서 아하. 왜냐면 저희 같이 기업하는 사람들은 자금 조달책이 좀 다른데 네. 소상공인 분들은 이미 장사가 안 되고 매입량이 많아지고 팔리진 않으면 이미 신용을 써서 대출을 다 했던 거기 때문에 쓰시니까요. 제가 실제로 만나고 선거 때도 많이 만나봤었지만 이미 정책자금 받으시고 1금융 대출 받으시고 2금융 대출 받아요. 그러면 신용등급이 바로 6, 7급 등급이 돼버려요. 네,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저희가 도와주는 게 지자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거기서 정부 지원을 할 때는 소상공인들의 신용 등급을 더 많이 배려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요. 아하.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네요. 이미 다 대출을 받고 나서 오신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기차 얘기도 참 발빠르게 하셨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경기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하셨다고 해요. 네네네.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그거는 그 소방 위험물 있잖아요. 네. 위험물에 관련해서 좀 안전책을 조금 조례에 또 명시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괜히 그 안전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안전에 대한 기준을 네. 좀 강화한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위험물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 중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례 발의를 했고 좀 통과가 돼서 네. 그러니까 의원님 굉장히 그 전기차도 그렇고 위험물 안전관리도 그렇고 이런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 보니까 의원님이 한국숲사랑총연합회 사무처장 역임하셨다고 나와요. 네네네. 이거는 언제 또 어떻게 하셨던 건가요? 숲사랑총연합회. 제가 당선되고 당선되기 전인가? 당선되기 전부터 네. 숲사랑 연합회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플로깅 같은 것도 좀 하고 쓰레기 네. 줍고 이러는 거요. 네. 그래서 산불 조심 운동 같은 것도 하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도 그러면은 환경이나 기후 위기에 관련된 중요한 활동이었는데 제가 이건 좀 엉뚱하지만 오늘 야구 선수 출신 흥미로운 여러분들 다 재밌어 하실 의원님이 나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야구하셨던 거랑 네. 정치하실 때 선거 운동한 거랑 네. 어떤 게 더 힘드셨나요? 선거운동이 더 힘듭니다. 선거 운동 어떻게 더 힘드셨나요? 야구가 훨씬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야구할 때는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고요. 네. 그 선거할 때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이게 다니다 보면 네. 사실 뭐 정당에 어떤 지지하시는 정당이 아니면 네. 지나가시는 분들 욕도 하시고 그렇죠. 뭐 정말 명함을 드려도 뭐 명함을 막 찢어 버리시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저는 진짜 선거운동할 때 네. 명함을 찢어 버리시잖아요. 그러면 그 조각조각 다 주웠어요, 제가. 네. 왜냐면 저 때문에 이게 안 그래도 명함도 쓰레기인데 네. 그거를 갈기갈기 찢으셨으니까 그거 치우기가 힘들잖아요. 네. 다 주워 담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런 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그리고 막 사람들한테 인사하는 거는 어떠셨나요? 막 인사하는 거는 모르는 분들한테 막 해야 되잖아요. 지하철에서 되게 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냥 안녕하십니까 하다가 또 어디서 본 것 같아. 그러면
더 반갑게 인사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분은 또 절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막 쌩 지나가고 이럴 때 되게 민망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힘든 선거운동을 통과하고 들어가신 분들입니다.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겠네요. 그 내일부터는 금쪽 같은 주말인데요. 청취자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나들이 장소가 있을까요? 고양시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고양시의 호수공원이 요즘 밤낮으로 좀 선선해졌거든요. 그래서 호수공원으로 주말 나들이 오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무도 진짜 좋죠. 20년 넘게 자라서. 맞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로 오늘 민생과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상원 의원님 얘기 들으면서 많이 재밌으셨죠.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오늘 일단 여기 방송 출연해서 너무 또 재밌고 그리고 이 생방송은 사실 많이 부담이 되는데 또 이렇게 잘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도 조금 경기 도민분들 그리고 또 저희 청년들을 위해서 좀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청년들 많이 힘듭니다. 뭐 일자리도 그렇고 주거 문제도 그렇고 저희 네. 경기도에서 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최대한 정책 잘 발굴해서 많이 만들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정말 시간이 한참 더 많아서 문항 하나하나 다시 자세히 얘기 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까지 이상원 경기도의회 의원이셨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뵙고 저희가 그때는 인생 역정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죠. 아유 고맙습니다. 기후가 민생 경제이자 미래 정치이기에 오늘의 기후에서는 이상원 의원님 명예 기후 톡방원으로 임명하고요. 앞으로 의정 활동하시면서 지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소식이 있으면 수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